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하락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하락장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부터 S&P 500의 데이터를 보면서 하락장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는 스파이 ETF를 사용했습니다. 하락장을 정의하는 것은 최고점 대비 20% 하락, 그러니까 MDD가 20% 하락하면 하락장이라고 정의했고 다시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를 하락장 종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파이썬과 트레이딩뷰의 파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S&P 500의 역대 주요 하락장으로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3월 24일에 최고점을 찍고 2002년 10월 9일에 최저점을 찍고 2006년 10월 26일에 다시 전고점을 회복했던 일명 닷컴 버블입니다. 총 마이너스 47.52%의 MDD가 있었고 하락 기간이 929일, 회복 기간에 1478일, 총 소요 기간은 2407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4번의 하락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균을 살펴보면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40.23%, 평균 하락 소요시간,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는 440일, 약 1년 2개월이 소요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최저점에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회복 소요시간은 825일, 약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최고점에서부터 최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전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로 잡는다면 평균적으로 1265일, 약 3년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길었던 하락장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로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약 6.6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짧았던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로 하락부터 회복까지 단 17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가는 데는 평균 440일, 최저점에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평균 825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 2배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천천히 흘러내리다가 더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000년 3월 24일부터 2006년 10월 26일까지의 차트입니다. 닷컴 버블의 붕괴와 회복을 보여줍니다. 2000년 3월 24일 고점을 찍고 2002년 10월 9일까지 바닥을 찍을 때까지 천천히 하락하는데 무려 마이너스 47.51%가 빠집니다. 빨간 점선은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이은 선인데 중간에 이 선을 아래로 뚫으면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죠. 급격한 하락이 있었을 때 떨어지는 칼날 잡기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역추세 전략을 사용한다면 저런 급격한 하락에서 시드의 일정 부분을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최저점을 찍은 후에 2006년 10월 26일까지 천천히 장이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하락장입니다. 2007년 10월 9일에 최고점을 찍고 2009년 3월 9일에 MDD-55%로 최저점을 찍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리먼 사태의 차트죠. 2012년 8월 16일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의 차트와 추세선을 보면서 당시를 실감해 보세요. 변동성이 크게 늘어날 때 함부로 매매하는 것의 위험성도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 때의 차트입니다. 이건 역대 가장 짧았던 하락장인데요. 2020년 2월 19일 최고점에서 2020년 3월 23일 최저점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0일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도 빨랐죠. 이전의 하락장을 생각하고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릴 거다. V자 반등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매수 기회를 놓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가 위기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한번 겪어봤던 위기는 더 잘 대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위기가 없을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도 못한 곳에서 사고가 또 터질 겁니다. 그리고 또 회복하겠죠.
이건 가장 최근의 하락장이었던 2022년의 차트입니다. 2022년 1월 3일 최고점에서 2022년 10월 12일 최저점까지 천천히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러우 전쟁 같은 이슈들이 있으면서 증시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하락의 속도와 폭도 낮았고 2023년 12월 13일에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4월에 관세 이슈로 인한 해방의 날의 하락은 거의 20%에 가깝게 하락했지만 20%가 되기 직전에 다시 회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카운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듯 하락장은 예외 없이 찾아왔고 또 예외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냅두면 오른다는 겁니다. 모든 하락장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락보다 회복에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00년대나 2008년대처럼 MDD가 50%에 달할 때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과 멘탈이 없다면 손절하게 됩니다. 하락장에서 매수할 때 지금이니 하고 한 번에 큰 비중을 실으면 더 하락할 때 추가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쨌든 우상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증시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락장은 지나고 보면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주기적인 할인 시즌일 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상승장이지만 하락장은 분명히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